노르웨이라고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숨막히는 피오르, 환상적인 오로라의 춤, 아니면 얼음 덮인 풍경 속에서 전투 도끼를 휘두르는 바이킹일까요? 어쩌면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중 하나로 꼽히는 만족의 땅이라는 노르웨이의 현대적인 명성을 떠올릴 수도 있겠네요.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든 아마 엽서 속 풍경 같을 겁니다. 하지만 이 멋진 풍경과 화려한 여행 안내 책자 뒤에는 대조로 가득 찬 나라가 숨어 있습니다. 이곳은 불과 500만 명이 조금 넘는 인구를 가진 나라가 어째서인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진보적인 사회 중 하나가 된 곳입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노르웨이는 다른 어떤 곳과 마찬가지로 고정관념의 합계 그 이상입니다. 아름다움의 땅인 것은 맞지만 동시에 우리가 노르웨이의 삶에 대해 안다고 생각했던 것을 재정의할 기이함, 도전, 그리고 놀라움이 있는 곳이죠. 그렇다면 노르웨이에 사는 것은 정말 어떨까요? 노르웨이가 풍경에 관한 한 잘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미묘함입니다. 이곳은 경이로운 장관에 대한 지침서를 사실상 직접 쓴 나라입니다. 우뚝 솟은 산, 깊고 푸른 피오르, 끝없는 숲, 그리고 완벽함을 추구하는 거대한 조각가가 조각한 듯한 해안선. 노르웨이는 스칸디나비아 반도 서쪽에 위치한 북유럽 국가입니다. 인구는 540만 명이 조금 넘지만 광활한 면적과 지리적 특성 때문에 훨씬 더 크게 느껴집니다. 사실 노르웨이는 면적 기준으로 유럽에서 6번째로 큰 나라이지만 인구 밀도는 1제곱킬로미터당 15명에 불과해 가장 인구 밀도가 낮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어느 정도인지 감을 잡기 위해 말씀드리자면 일부 지역에서는 사람보다 순록이 더 많습니다. 노르웨이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해안선으로 모든 섬과 피오르를 포함하면 그 길이가 6만 3천 마일, 약 10만 킬로미터가 넘습니다. 이는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보다 긴 해안선이죠. 그리고 그 피오르들 그냥 예쁘기만 한 게 아닙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며 빙하기 동안 빙하에 의해 깎여 만들어졌습니다. 게이랑에르 피브르와 네레피오르는 가장 유명한 두 곳으로 극적인 절벽이 수정처럼 맑은 물속으로 내리꽂히며 세계에서 가장 사진이 많이 찍히는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자, 이제 노르웨이의 자연 경관을 감상했으니 이 멋진 나라를 고향이라 부르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노르웨이는 강한 공동체 의식, 진보적인 정책, 그리고 부러워할 만한 일과 삶의 균형 덕분에 지속적으로 살기 좋은 나라 상위권에 랭크됩니다. 하지만 평범한 노르웨이 사람들의 삶은 실제로 어떨까요? 한번 알아보시죠. 노르웨이 사회를 정의하는 특징 중 하나는 사회적 평등에 대한 헌신입니다.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의료부터 교육까지 모든 사람이 필수적인 것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정책들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비교적 높은 세금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사회복지 시스템 하에 운영됩니다. 그 대가로 노르웨이 사람들은 보편적 의료 서비스, 무료이거나 막대한 보조금이 지원되는 교육, 그리고 어려운 시기를 위한 재정적 안전망을 제공받습니다. 예를 들어 노르웨이의 고등교육은 유학생들에게도 등록금이 무료입니다. 맞습니다. 최고의 노르웨이 대학에서 학위를 따면서도 빚더미에 앉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에 관해서라면 노르웨이 사람들은 최소한의 본인 부담 비용으로 고품질의 서비스를 누립니다. 이러한 혜택들은 노르웨이가 인간개발 지수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데 기여했으며 수년간 지속적으로 선두를 지켜왔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은 노르웨이에서 거의 종교와도 같습니다. 평균 주당 근무 시간은 약 37시간, 5시간이며 초과 근무는 그다지 권장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많은 노르웨이 사람들은 가족과 시간을 보내거나 야외 활동을 즐기기 위해 오후 4시면 칼같이 퇴근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노르웨이는 이 분야에서 거의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신생아의 부모는 전액 급여를 받으며 최대 49주 또는 80%의 급여를 받으며 59주까지 휴가를 낼 수 있으며 이 중 일부는 아버지를 위해 특별히 할당됩니다. 이는 가족의 행복과 성평등을 강조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균형은 노르웨이 사람들이 여가 시간을 보내는 방식에도 이어집니다. 그들은 코스라는 개념을 소중히 여기는데 이는 아늑함과 만족감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벽난로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모여 앉거나 평화로운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즐기는 등 코세는
행복과 휴식의 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노르웨이의 삶이 아늑한 저녁과 사회적 혜택이 전부는 아닙니다. 얀테의 법칙, 잔텔로벤으로 알려진 독특한 문화적 개념에 의해서도 형성됩니다. 이 불문율은 겸손, 평등, 그리고 너무 튀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본질적으로 당신이 다른 누구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개인의 성취와 자기 홍보를 중요시하는 세상에서 외부인에게는 이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르웨이 사람들에게는 공동체를 육성하고 오만함을 막는 지침이 되는 원칙입니다. 때로는 제한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얀테의 법칙은 모든 사람이 가치 있다고 느끼는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노르웨이의 높은 생활 수준은 일상생활의 거의 모든 측면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낮은 범죄율과 시민들 간의 강한 신뢰감을 바탕으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중 일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택의 품질은 높고 대중교통은 신뢰할 수 있으며 공기는 지구상에서 가장 깨끗한 수준입니다. 노르웨이가 왜 지속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중 하나로 꼽히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노르웨이의 삶이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물가가 비싸죠. 이 부분은 다음 섹션에서 더 다루겠지만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 혜택이 단점을 훨씬 능가합니다. 노르웨이 사람들에게 행복은 단지 물질적 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번영할 기회를 갖는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노르웨이 사회에 대해 이야기할 때 몇 가지 기이한 점을 빼놓을 수 없죠. 우선 노르웨이 사람들은 그들의 오두막, 즉 휘테에 집착합니다. 이 소박한 휴식처는 종종 전기나 수도시설이 없는 외딴 지역에 있으며 일상과 단절하고 재충전하는 궁극적인 방법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음식이 있습니다. 노르웨이가 세계적인 미식의 중심지는 아니지만 독특한 요리들이 있죠. 갈색 치즈인 브루노스트는 국민적인 인기식품이고 호불호가 갈리는 루테피스크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휴일 동안 인기 있는 젤라틴 같은 생선 요리죠. 노르웨이 사회는 평등, 공동체, 그리고 단순함의 가치 위에 세워졌습니다. 더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에 만족하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진보적인 정책에서부터 야외 활동에 대한 사랑에 이르기까지 노르웨이 사람들은 그들이 고향이라고 부르는 풍경만큼이나 독특한 삶의 방식을 만들어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맞는 방식은 아닐지 몰라도 노르웨이가 잘 사는 기술을 마스터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노르웨이 경제는 종종 세계의 부러움을 삽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1인당 GDP와 번창하는 복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노르웨이에서의 삶이 재정적인 낙원이라고 쉽게 가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의 부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일상적인 지출의 현실은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노르웨이 경제를 움직이게 하는지, 그리고 이 스칸디나비아 강국에서 사는 데 드는 비용은 얼마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노르웨이의 부가 어디서 오는지 이야기해봅시다. 1960년대 북해에서 석유가 발견되면서 노르웨이는 평범한 어업국가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로 변모했습니다. 오늘날 석유와 가스 수출은 경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정부는 이 자원을 전략적으로 관리해왔습니다. 노르웨이는 수익을 탕진하는 대신 석유기금으로 더 잘 알려진 정부 연기금 글로벌, 거버넌트 펜션 펀드 글로벌을 설립했습니다. 2025년 기준 1조 5천억 달러가 넘는 이 기금은 세계에서 가장 큰 국부 펀드이며 국가의 부가 여러 세대에 걸쳐 공유되도록 보장합니다. 하지만 노르웨이 경제는 석유가 전부가 아닙니다. 이 나라는 재생가능 에너지, 특히 수력 발전 분야의 글로벌 리더이며 전력의 약 90%를 수력으로 공급합니다. 노르웨이는 또한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화석 연료에서 벗어나려는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녹색 전환의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오늘날 노르웨이에서 판매되는 모든 신차의 약 80%가 전기차입니다. 이는 전기차를 기존 가솔린차보다 더 저렴하게 만드는 정부의 관대한 인센티브 덕분입니다. 이제 노르웨이에서 실제로 사는데 들일 비용으로 화제를 돌려보겠습니다. 간단히 말해 엄청나게 비쌉니다. 노르웨이는 지속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물가가 비싼 나라 중 하나로 꼽히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기본 커피 한 잔이 5달러, 약 6,500원에 달할 수 있고 술집에서 마시는 맥주 한 잔은 12달러, 약 15,000원 이상일 수 있습니다. 식료품도 마찬가지로 비싸서 신선한 농산물 같은 수입품은 다른 곳에서 지불하는 비용의 2배가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식은요, 일상적인 일이라기보다는 사치로 여겨집니다. 많은 노르웨이 사람들은 생선, 감자, 빵과 같은 전통적인 주식을 활용해 집에서 요리하며 돈을 절약합니다. 주택도 상당한 비용을 차지합니다. 노르웨이의 주택은 일반적으로 넓고 잘 관리되지만 가격표는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오슬로, 베르겐, 스타방게르 같은 도시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꾸준히 상승해왔습니다. 임대료도 그리 싸지 않아서 오슬로의 침실 1개짜리 아파트의 평균 월세는 약 1,500달러, 약 200만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노르웨이 사람들은 높은 임금과 견고한 사회 안전망 덕분에 다른 많은 나라 사람들에 비해 소득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은 편이라는 점은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노르웨이 사람들이 이렇게 높은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강력한 경제와 넉넉한 임금입니다. 노르웨이의 평균 연봉은 약 7만 달러, 약 9천만 원이며 많은 직종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이 법니다. 그리고 소득세율이 최대 38%에 이를 정도로 세금이 높지만 노르웨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국가의 훌륭한 공공서비스를 통해 그만한 가치를 돌려받는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높은 비용이 단지 돈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는 노르웨이의 우선순위를 반영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정부는 부분적으로는 소비를 억제하고 부분적으로는 공공서비스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류와 담배에 높은 세금을 부과합니다. 마찬가지로 지속 가능성에 대한 관심은 재활용 및 대중교통 이용과 같은 친환경적인 관행을 노르웨이 사회의 규범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물가는 특히 새로운 사람들에게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거주자들은 처음 도착했을 때 가격표 충격, 스티커 쇼크를 경험한다고 말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은 무료 야외 활동을 즐기고 집에서 요리하는 등 노르웨이식 습관을 받아들이며 높은 물가에 적응합니다. 결국 노르웨이의 아름다운 자연을 둘러싸여 있는데 비싼 오락거리가 뭐 필요하겠습니까? 노르웨이의 교육은 단순히 졸업장을 따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창출하고 지식과 진보를 가치 있게 여기는 사회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무료 등록금부터 최첨단 연구에 이르기까지 노르웨이의 교육 접근 방식은 야심차면서도 실용적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시스템이 두드러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노르웨이의 교육은 말 그대로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6세부터 16세까지 초등학교와 중학교, 로우어 세컨다리 스쿨을 포함하는 의무 교육입니다. 그 이후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문적 프로그램과 직업훈련이 혼합된 고등학교, 어퍼 세컨다리 스쿨로 진학합니다. 그리고 여기 가장 큰 매력이 있습니다. 대학을 포함한 공교육이 무료라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유학생에게도 등록금이 없는 고등교육입니다. 산더미 같은 학자금 대출에 묻히지 않고 학위를 취득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꿈처럼 들리지 않나요? 하지만 노르웨이는 기본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유아 교육 또한 이곳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1세에서 5세 사이 아이들의 90% 이상이 바르네아게라고 불리는 유치원에 다닙니다. 단순히 글자와 숫자를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놀이, 탐험, 그리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밖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평생학습을 위한 다재다능한 기초를 다지는 것이죠. 그리고 노르웨이가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평생학습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마치지 못한 성인들은 다시 돌아가 교육을 마칠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학습은 학교를 떠난다고 멈추는 것이 아니다라는 더 넓은 사고방식의 일부입니다. 25세이든 45세이든 기술을 향상시키고 고용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기회가 있습니다. 이제 졸업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야기해봅시다. 노르웨이는 1인당 연구원 수가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며 인상적인 학술 출판율을 자랑하는 혁신의 중심지입니다. 국가는 시대를 앞서가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재생 가능 에너지? 물론이죠. 첨단 기술? 당연하죠. 지속 가능한 어업 및 양식업, 이것도 중요합니다.
노르웨이는 단순히 글로벌 발전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혁신에 얼마나 많이 투자하는지 잊지 마세요. 2023년에만 정부기관인 이노베이션 노르웨이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비즈니스를 지원하기 위해 8억 5천만 달러, 약 1조 1천억 원 이상의 보조금, 대출 및 보증을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단지 기술 스타트업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어 업계 전반의 산업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하지만 일만 하고 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노르웨이는 야망과 실용성의 균형을 맞추는 방법을 압니다. 오슬로와 같은 도시는 전기버스, 스마트 폐기물 시스템, 에너지 효율적인 주택과 같은 기술 중심 솔루션을 갖춘 세계에서 가장 스마트한 도시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이는 혁신이 실험실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녹아들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피오르와 겨울을 제외하고 노르웨이가 알려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강력한 의료 시스템일 것입니다. 이는 많은 국가가 모델로 삼는 보편적이고 효율적이며 재원이 풍부한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작동할까요?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자랑하는 의료 시스템 하의 삶은 어떨까요? 사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노르웨이의 의료 서비스는 공공재원으로 운영되며 건강은 기본 인권이라는 원칙에 기반합니다. 이는 보편적이어서 소득이나 배경에 관계없이 모든 거주자가 필수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노르웨이 의료 재원은 주로 세금에서 나옵니다. 노르웨이 사람들도 일부 본인 부담 비용이 발생하지만 이는 다른 많은 나라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의사 방문 시 평균 비용은 약 30달러, 약 4만 원입니다. 하지만 개인이 연간 본인 부담 상한액인 약 3천 노르웨이 크론에 약 40만 원에 도달하면 그해 남은 기간 동안의 모든 추가 의료비는 전액 보정됩니다. 여기에는 전문의 방문, 입원, 처방약이 포함됩니다. 특히 16세 미만 어린이의 의료비는 전액 무료입니다. 노르웨이의 병원은 공공 소유이며 지역 보건당국이 관리합니다. 병원들은 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효율적이고 공평한 치료를 보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시스템이든 도전 과제는 있습니다. 긴급하지 않은 시술의 경우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며 이는 흔한 비판 중 하나입니다. 그렇긴 해도 응급치료는 우선시되며 위급한 사례는 즉시 처리됩니다. 정신건강 또한 노르웨이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입니다. 정부는 신체 건강과 더불어 심리적 안녕을 다루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신건강 서비스를 위한 광범위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을 위해 지역사회 기반 클리닉과 헬프라인이 있으며 조기 인식과 개입을 촉진하기 위해 정신건강 교육이 학교에 통합되어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의료 시스템은 질병 치료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예방관리에도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프로그램, 정기 건강검진, 공중보건 캠페인 등은 모두 국민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평균 83세에 달하는 이 나라의 높은 기대 수명은 이러한 조치들의 성공을 말해줍니다. 생활 방식 또한 전반적인 건강에 큰 역할을 합니다. 노르웨이 사람들은 야외 활동을 사랑하는 것으로 유명하며 이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삶의 방식입니다. 정부는 접근 가능한 하이킹 코스, 국립공원, 심지어 도시 녹지 공간을 유지하는 등 공공정책을 통해 신체 활동을 장려합니다. 스키, 하이킹, 사이클링과 같은 야외 활동이 1년 내내 엄청나게 인기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노르웨이 의료의 또 다른 독특한 측면은 출산 및 육아휴가 정책입니다. 예비 부모는 넉넉한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액 급여로 최대 49주 또는 80% 급여로 59주까지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 휴가 중 최소 15주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이는 성평등을 촉진하고 부모 모두가 자녀 양육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보장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노르웨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세율을 가진 나라 중 하나이며 의료비는 공공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노르웨이 사람들은 세금이 가장 필요할 때 안전과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을 알기에 이를 공정한 거래로 여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노르웨이의 멋진 풍경에 끌리든 혁신적인 정신에 끌리든 혹은 공정성에 대한 헌신에 끌리든 노르웨이는 사람과 지구를 우선시할 때 사회가 무엇을 성취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빛나는 모범으로 서 있습니다. 만약 북유럽 모델이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 궁금했다면 노르웨이는 그것을 확인하기에 완벽한 장소입니다. 이것으로 비디오를 마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